이 여행은 내 결혼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나는 결혼 35년 차, 이름보다 누구 엄마로 불리던 사람이다.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딸아이가 두 분도 좀 쉬셔야죠. 하며 여행 상품을 예약해줬다. 패키지 여행. 언제부턴가 TV 속에서나 보던 단어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설렘이 있었다. 나도 한때는 사진 속 그들처럼 웃는 여행객이었다. 공항까지 오는 길, 남편은 말이 없었다. 나는 괜히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비행기 타는 거 진짜 오랜만이지? 그는 대답 대신 휴대폰 화면을 넘겼다. 아마 회사 연락이라며 바쁘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괜히 혼자 웃었다. 그래 뭐, 여전하지. 결혼이란 게 그런 거니까. 기대보다는 익숙함이 앞서는 오래된 의자 같은 사이. 비행기가 이륙하자 나는 창밖을 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흩어지고 오랜만에 나도 조금 가벼워졌다. 이번 여행만큼은 좋은 추억으로 남겨야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가 이름을 불렀다. 김성우님, 그리고 부인분. 나는 미소로 인사했다. 네, 맞아요. 그때였다. 뒤쪽에서 또 다른 이름이 들렸다. 박지연님.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다. 낯선 여자였다. 단정한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낀 나보다 훨씬 젊고 도시적인 여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나는 그 미묘한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결혼 생활이 길면 남편의 숨소리 하나에도 감정이 보인다. 아는 분이야?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글쎄, 예전에 거래처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말끝이 흐려졌다. 나는 그냥 웃었다. 세상 참 좁네. 그러나 웃음 뒤로 묘한 냉기가 스며들었다. 다음 날 관광버스 안. 가이드가 설명을 이어가고 나는 창밖으로 흔들리는 풍경을 바라봤다. 옆자리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 사이로 뒷좌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 여자였다. 지연. 남편은 괜히 허리를 세우며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봤다. 그의 어깨 위로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점심 식사 자리.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자주 마주쳤다. 그녀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남편은 굳이 반대편에 앉았다. 가이드가 같이 사진 찍으세요. 하자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전 그냥 찍어주세요. 그때 남편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나는 그 눈빛을 본 순간 알았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TV에서는 낯선 나라의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내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거래처 사람이라면서 왜 말을 그렇게 더듬었을까? 왜 저 여자를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질까? 내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식어갔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세월의 불씨였다. 그날 밤 나는 창밖으로 바다를 보며 다짐했다. 그래, 이 여행 그냥 즐기지만은 않겠어. 남편은 모르는 사이 이 여행은 이미 나에게 끝의 시작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남편은 신문을 보듯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나는 말없이 그 얼굴을 바라봤다. 35년 동안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토록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무슨 기사야? 나는 일부러 말을 걸었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냥 뉴스야. 짧고 건조했다. 그때 문 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연이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하얀 원피스. 그녀가 걸어올 때마다 공기마저 달라지는 듯했다. 남편은 순간 신문을 내리듯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 짧은 찰나 나는 또 알아봤다. 그가 무심한 척할 때의 눈빛을. 그날 일정은 도시 투어였다. 버스 창밖으로 이국의 풍경이 흘러갔지만 내 시선은 자꾸 한 곳으로 향했다. 버스 맨 뒤 그녀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저기 자리가 없네. 가이드의 말에 나는 일부러 중간 좌석에 앉았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만 바라봤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남편은 웃는 척을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얼굴은 평온했지만 내 안의 바다는 조용히 요동치고 있었다. 점심시간 현지 식당. 지연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내게 먼저 말을 걸었다. 어머, 어제 같은 방층이었죠? 인사라도 드릴 걸 그랬네요. 나는 미소로 답했다. 그러게요. 여행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들죠.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심장은 묘하게 쿵쾅거렸다. 그녀는 내게 이런저런 말을 걸었다. 따님이 여행 보내주셨다니 부럽네요. 남편분이 참 자상해 보이세요. 나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그래, 자상하지. 남에겐. 그날 저녁 야시장 구경. 사람들로 붐비는 골목 사이에서 남편은 잠깐 사라졌다. 나는 그를 찾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서 있는 걸 봤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으로. 그리고 5분 후 남편이 그쪽 골목에서 나타났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마주친 두 사람.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봤다. 마치 낯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감정 없는 관객이 된 듯했다. 호텔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 피곤하다며 누웠다. 나는 TV를 켜놓고 앉아 있었다. 낯선 언어의 뉴스가 흘러나왔다. 화면 속 자막이 흐려질 만큼 눈이 따가웠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의 알람이 아닌 메시지 알림음. 그는 잠이 든 듯 고른 숨을 쉬고 있었다. 호기심이라기보다 본능이었다. 나는 조심히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엔 단 한 줄의 메시지. 오늘은 조심하자. 사람들 눈이 많아.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였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눈물이 터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방 안에서 멀리 파도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베란다 문을 열고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았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이건 내 결혼의 마지막 장면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오래 바라봤다. 내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 있었지만 그 속엔 오히려 묘한 평온이 있었다. 이제 내 차례다. 나는 그렇게 속삭였다. 그날은 여행 넷째 날이었다. 일정은 자유시간이었고 남편은 가이드랑 시내 다녀오겠다고 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나도 좀 쉬어야겠다.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나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어두웠다. 이 여행을 떠나오기 전 나는 새 수건을 사고 옷을 고르고 남편이 좋아하는 약까지 챙겼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가 없는 방에 혼자 있었다. 오후가 저물 무렵 문득 밖이 조용했다. 그의 전화도 없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 씨,
이쪽이에요. 남편의 목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 두 사람은 서 있었다. 남편은 주변을 살피며 그녀의 손을 슬쩍 잡았다. 그녀는 낮게 웃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조심하면 돼.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내 귀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카메라를 켰다.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모습을 찍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마치 내 지난 세월 같았다. 믿음으로 감싸줬지만 결국 돌아서 버린 그림자.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평소처럼 돌아와 오늘은 좀 피곤하네. 라며 침대에 누웠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다. 그래요, 피곤했죠.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는 내 표정을 보지 못했다. 등을 돌린 채 금세 잠이 들었다. 나는 그 등을 바라봤다. 한때는 그 등이 내 세상의 벽이었는데 지금은 내 앞길을 막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새벽 2시.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의 휴대폰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 딸 생일. 나는 미소를 지었다. 메시지 창에는 수십 개의 대화가 있었다. 오늘은 위험했어. 당신이 있어서 여행이 행복해요. 언제든 나 부르면 달려갈게요. 그 모든 문장들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하나하나 메시지 캡처를 저장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잠든 척 누웠다. 아침이 되자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었다. 오늘은 자유 일정이래. 같이 쇼핑이라도 할까?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같이 가요. 내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첫 페이지가 열리고 있었다. 쇼핑몰 안 남편은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사라졌다. 그때 지연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의 향기를 느꼈다. 낯설고 젊고 자신만만한 향기. 그녀는 나를 보고 조금 머뭇거리다 인사했다. 어머, 또 뵙네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세상 참 좁죠. 그래도 인연이란 게 이렇게 돌고 도네요. 그녀는 의미를 모른 채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기억했다. 곧 그 웃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녀 자신이 보게 될 테니까. 그날 밤 나는 호텔 객실에서 조용히 편지를 한 장 썼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는 미움도 남지 않았어요. 다만 한 여자의 인생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나는 그 편지를 남편의 여행 가방 속옷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 USB 하나를 그 위에 올려두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사진과 대화, 모든 증거가 있었다. 창밖의 야경이 반짝였다. 남들은 낭만이라 부르는 불빛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여행은 내 복수의 무대다.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여행 마지막 날이었다. 호텔 창문 너머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지만 내 마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눈 밑에 잔주름이 유난히 선명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주름이 자랑스러웠다. 수많은 인내의 흔적이었으니까. 조식당으로 내려가는데 로비에서 지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화사했다. 어머, 오늘도 예쁘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엔 어딘가에 불안이 묻어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오늘은 유난히 날이 좋네요. 뭔가 마무리할 날처럼요. 그녀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은 단체 만찬이었다. 마지막 여행의 하이라이트.
호텔 연회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다. 가이드가 말했다. 자, 마지막 건배 제의는 부부 중 한 분께 부탁드릴게요. 모두의 시선이 우리 부부에게 쏠렸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해요. 당신이 말 잘하잖아.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잔을 들고 사람들을 바라봤다. 조명 아래에서 모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 속에 지연의 얼굴도 있었다. 이번 여행은 제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사람은 끝까지 믿고 싶어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얼굴을 드러내죠. 그리고 그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되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그때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화면엔 사진 몇 장이 깜빡였다. 한 장, 또 한 장. 호텔 복도에서 찍은 두 사람의 뒷모습, 그리고 대화 메시지의 일부. 순식간에 연회장은 조용해졌다. 공기조차 얼어붙은 듯 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지연은 숨을 삼켰다. 나는 담담하게 잔을 들었다. 이 여행은 제 결혼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을 들어 올리고 한 모금 삼켰다. 그 순간 지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건 오해야요. 그분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오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오해가 이렇게 생생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젊음이 아름답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타인의 인생을 무너뜨릴 권리가 되진 않아요.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의 아내가 될 거예요. 그때 이 순간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입술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내 복수는 말이 아니라 품격이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나는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이제 남은 여행은 혼자 가려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호텔 카드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연회장을 나오는 순간 바깥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이 내 눈가에 뜨거운 감정을 식혀주었다. 뒤에서 지연이 나를 불렀다. 잠깐만요. 나는 멈춰섰다. 그녀는 다급히 내게 다가왔다.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냥 그게 죄가 되나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사랑받고 싶은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으면서 그걸 사랑이라 부르는 건 폭력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공항으로 향했다. 짐은 가볍고 마음은 무겁지 않았다. 한때는 함께 서 있던 그림자가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비행기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멀어질 때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귀국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문을 오래 바라봤다. 밤하늘 아래에 깔린 구름들이 마치 하얀 바다 같았다. 그 바다 위로 떠 있는 기체가 이상하리만큼 내 인생 같았다. 수많은 폭풍을 지나고도 여전히 날고 있는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남편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 하지만 그 자리는 이제 내 삶에서 지워져야 할 공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됐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틈에서 혼자 걸었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집에 돌아오자 거실은 고요했다.
탁자 위엔 여행 전날 내가 올려놓았던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다. 그 잔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집에도 나만의 공기가 흐르겠구나. 며칠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미안하단 말, 이제는 필요 없어요. 이제 각자 행복해져야죠.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나는 머리를 짧게 잘랐다. 새벽마다 동네를 산책했고 오랜만에 내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예전엔 설거지를 하면서도 남편 숟가락부터 닦았는데 이젠 나 자신을 위해 커피잔을 먼저 닦는다. 참 묘하다. 이렇게 단순한 일상이 이토록 큰 평화를 주는 줄 그동안 왜 몰랐을까? 가끔 딸이 전화해 묻는다. 엄마, 요즘 외롭지 않아?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외롭긴 해도 후회는 안 해. 내가 지켜낸 건 결혼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었으니까. 어느 날 여행 사진을 정리하다 지연이 찍힌 사진 한 장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를 보며 미움이 들지 않았다. 그녀도 어쩌면 사랑을 꿈꿨을 것이다. 다만 방향을 잘못 잡았을 뿐. 그녀의 인생에도 언젠가 깨달음이 찾아오길 바랐다. 나는 그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 그냥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두었다. 봄이 왔다. 나는 혼자 여행을 떠났다. 이번엔 진짜 나를 위한 여행이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로서의 여행. 공항 게이트를 지나며 나는 웃었다. 지난 여행에서는 눈물이 나왔는데 이번엔 마음이 따뜻했다. 비행기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상처로 성장하고 이별로 다시 태어난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괜찮아, 잘 버텼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쓴맛 속에서도 깊은 향이 퍼진다. 그게 인생이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구독하고 함께 들어주세요.